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막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은 0.33% 떨어지면서 43,0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0.5% 오르며 18,467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역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5,849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현재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일정에 주목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식시장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축 승인 건수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바로 142만 8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145만 건을 소폭이나마 하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택작공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135만 건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게 한 달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0.5%가량 하락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의 결과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죠. 4.6%로 나왔는데 월가의 전망치는 조금 웃도는 수준이지만 중국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조금 부족한 수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요, 중국 지표들이 대량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3.4%로 예상치였던 3.3%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 산업 생산 지표도 5.4%로 예상치였던 4.6%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직률 같은 경우는 5.1%로 예상치였던 5.3%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하는 방향성이 하나가 있던 게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쿼터에 비해서 0.9%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5%보다 훨씬 더 낮은 1년 기준으로 4.6%의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바가 의미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섞인 지표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나 실업률 자체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것은 확실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들이 항생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 급등한 부분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실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즉시 시행하게 되면서 계획된 부분의 시행이긴 했지만 오늘 증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기구 SFISF를 출범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첫 신청 규모가 38조 원, 약 2천억 위안을 넘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스와프 기구 같은 경우는 전에 언급드렸던 금융기관들이 CSI 300 편입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인민은행의 국채, 어음 등 우량 자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증권과 펀드 운용사 거의 20곳이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중국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세웠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조금 못 미치게 나오면서 목표 달성이 조금 더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동 지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인 신와르가 사살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면서 안정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이 현재 사망이 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오르게 되면서 금연물이 사상 처음 2,700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어라, 이제 전쟁을 그만 멈춰달라고 이스라엘에 요청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반응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안정세를 찾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동 분쟁에 대한 격화에 대한 우려로 그 대신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연물 가격이 처음으로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유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금값은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깜짝 실적이 공개됐죠.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현재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럴만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애널리스트가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이제는 상승이 정체될 것이다라고 했던 기사를 보도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EPS 양쪽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매출은 9.82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9.76빌리언 달러보다 높았고요. EPS는 5.4로 예상치였던 5.12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 같은 경우 이번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15% 성장했다라고 하고요. 운영 수익률 자체도 27%로 예상되었던 26%보다 높았고 잉여 현금으로도 6에서 6.5빌리언 달러로 높은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25년 가이던스도 예상치였던 43.44보다 높은 평균 43.5, 43에서 44빌리언 달러를 기록하게 됐고요. 운영 수익률도 24년보다 높은 28%를 기록할 거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으며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구독자에 관련해서 예상치였던 40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507만 명을 기록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넷플릭스 쪽에서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넷플릭스는 광고 티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광고가 지금 2024년, 2025년에 주 성장 원동력은 아니지만 앞으로 25년이 지나서까지 계속 매년 2배씩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제 매출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분기 구독자 성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507만 명이라는 좋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는 계절성으로 컨텐츠 추구로 인해서 더 높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이번에 어닝콜과 어닝에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주요 히트작으로 우리나라 작품인 무도실무관과 흑백유리사가 있었던 점도 괜스레 뿌듯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관련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뉴스 생방송 부문에 뛰어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이번에 스트리밍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가 처음으로 뉴스 생방송 부분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는 11월 5일 기준으로 브라이언 윌리엄스와 함께하는 선거의 밤이라고 하면서 방송을 스트리밍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졌는데요. 아직 종료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전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중립적으로 심층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과 비슷한 형태겠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뉴스를 전하고 참고할 예정이다라고 아마존이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이 초당 프로젝트 라이브 스페셜은 프라임 비디오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다양한 뉴스 채널을 보완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 같은 경우는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아마존의 회원이라면 누구든 시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접근성 높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존의 방송과는 조금 다른 방송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